혹시 건물 에너지 효율 때문에 골치 아프신가요? 오늘은요, 아주 흔하지만 다들 그냥 지나쳤던 바로 그곳, 공조 배관 속에 숨어서 에너지를 줄줄 새게 만드는 진짜 주범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 정말 많죠. 수억 원을 들여서 최신 공조 시스템을 싹 깔았는데, 어라? 왜 성능이 기대에 못 미칠까요? 아마 많은 건물 관리자분들이 이거 내 얘긴데 하실 거예요. 이 답답한 상황, 그 진짜 원인이 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마 이런 장면 굉장히 익숙하실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삑삑거리는 경보음, 온도는 제멋대로 오르락내리락하고 아니 기계 하나 돌리자고 펌프를 두세 대씩 돌려야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말이죠. 사실 이 모든 게요, 딱 한 가지 문제에서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원인을 파헤쳐보죠. 놀랍게도 문제는요, 그 비싼 장비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훨씬 더 단순한 곳, 바로 배관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문제의 핵심이요. 설계 도면을 한번 보세요. 원래는 펌프 하나가 장비 하나를 딱 맡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선 어떠냐? 여러 장비를 그냥 공통 배관 하나에 쭉 묶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바로 이 지점, 이 작은 차이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저희가 유량이 제어되지 않는 흐름이라고 부르는데요. 물도 전기랑 똑같아요. 가장 저항이 적고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밸브로 길을 딱 막아주지 않으면 지금 꺼져 있는 장비 쪽으로도 물이 술술 새어나가 버리는 거죠. 정작 물이 꼭 필요한 장비는 물 부족에 시달리게 되고요. 그럼 첫 번째 사례를 보면서 이 문제가 실제 냉동기 시스템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딱 이 그림 같은 상황이에요. 펌프 한 대가 정말 열심히 물을 보내주고 있는데 중간에 길을 막아주는 밸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저 세 개의 냉동기로 그냥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맨 위에 있는 지금 꼭 물이 필요한 저 냉동기는 원래 받아야 할 물의 3분의 1밖에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냉동기는 물 부족해요 하고 경보를 올리겠죠. 그럼 현장에선 어떻게 할까요? 뭐 별 수 있나요? 두 번째 펌프, 심지어 세 번째 펌프까지 돌리는 겁니다. 단 하나의 냉동기를 위해서 펌프 세 대가 쓰는 전기를 그냥 낭비하고 있는 셈이죠. 해결책은요,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라인에 전동 밸브 하나씩만 달아주면 끝나요. 이렇게 하면 지금은 필요 없는 길은 딱 막아주고 펌프 한 대가 보내는 모든 물을 필요한 장비 단 하나에 완전히 집중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이 똑같은 실수가 다른 장비, 바로 난방 보일러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실제로 봤던 사례인데요. 보일러가 무려 7대나 설치된 건물이었습니다. 날이 그렇게 춥지 않아서 딱 2대만 돌리면 충분한 상황이었는데도 배관을 타고 흐르는 물은 7대 모두에게 공평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자, 지금 가동 중인 보일러에 물이 찔끔찔끔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물이 순식간에 끓어버리겠죠. 그럼 보일러는 과열을 막으려고 스스로 작동을 멈춥니다. 좀 식으면 다시 켜지고요. 이렇게 쉴 새 없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걸 쇼트 사이클링이라고 하는데요. 에너지 효율 면에서는 정말 최악입니다. 실제로요, 이런 문제를 겪는 보일러의 효율을 직접 재보면 전격 효율의 절반, 한 50에서 60%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뭐 연료를 그냥 허공에 태워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핵심은 똑같습니다. 결국 해결책은 밸브예요. 밸브를 달아서 가동 중인 보일러에 충분한 물이 제대로 공급되기만 해주면 길고 안정적으로 아주 효율적인 운전이 가능해지는 거죠. 사실 이 배관 문제는요, 지열 히트펌프 시스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고요.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지열 히트펌프 안에는 판형 열교환기라는 부품이 있는데 이게 아주 좁은 통로로 물이 흐르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저요량에 굉장히 약해요. 물 흐름이 조금만 부족해도 내부에서 얼어붙어서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수리비가 어마어마하죠. 이런 비싼 장비가 망가지는 걸 막아야 하니까 히트펌프의 유량 센서는 정말 민감하게 세팅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통 배관에 연결된 시스템은 저유량 경보가 그냥 끊임없이 울립니다. 그럼 운전자는 어떻게 할까요? 결국엔 모든 펌프를 1년 365일 100% 풀스피드로 돌리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게 되는 겁니다. 역시나 해답은 같습니다. 각 장비마다 전용 제어 밸브를 설치해서 제대로 된 유량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야 장비도 보호하고 또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달아놓은 비싼 펌프 인버터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보셨죠? 냉동기, 보일러, 히트펌프. 장비는 다 다르지만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은 정말 놀랍도록 똑같습니다. 이 간단한 배관 실수 하나 때문에 펌프 에너지 소비량이 매년 2배, 많게는 3배까지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어마어마한 낭비죠. 근데 진짜 제일 화가 나는 게 뭔지 아세요? 이런 문제가 꼭 시공사 하자 보증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야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이 비싼 수리 비용은 고스란히 건물주가 다 떠안게 되는 거죠. 정말 억울한 일입니다. 아니, 이렇게 기본적이고 중요한 실수가 왜 이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걸까요? 이건 어느 한 사람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초기 설계부터 시공, 현장 감독, 그리고 마지막 검사까지 이어지는 모든 단계에서 누구 하나 이 실수를 잡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연속인 거죠. 너무나 간단해서 오히려 더 놓치기 쉬운 이 비용 폭탄. 혹시 여러분의 건물에도 지금 이 순간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이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아셨으니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건물 에너지를 직접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